여러분, 요즘 경제 수장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솔직히 섬뜩합니다. 연일 아주 최악의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은보 금융감독 원장이 취임사에서 처음으로 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덩달아서 경제수장들이 하나같이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요, 밀물이 들어올 때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밀물이 들어오면 갯벌로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이야기를 하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회색 코뿔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기이긴 하지만 그 위기가 정작 닥쳤을 때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위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뜻에서 회색 코뿔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솔직히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은보 금감원장이 이야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퍼펙트 스톰 이러니까 이게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구나. 금융감독 원장이 이야기하니까요. 게다가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게 점점 빨라지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너도 나도 다 위기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혹은 고승범 위원장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계부채가 폭발적이다. 이대로 가면 가계부채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가계부채 과연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요. 주변의 전문가들하고 통화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 지난 20년간 보면 가계부채가 5%를 넘어선 것은 15번이나 있다. 15번이나. 5% 미만은 한 2번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진짜 그렇게 위험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그런가요? 이게 9월 말 현재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것을 보는 또 하나의 지표가 나왔는데요. 2020년 12월 말 대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요 4.88%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02조 8,878억 원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저는 이것 때문일까? 가계부채가 많긴 많습니다. GDP 대비해서 지금 105%가 넘어섰으니까 GDP 대비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총 생산액보다가 가계부채가 많다고 하니까 분명히 부채발 위기는 맞아요. 이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부채발 위기도 크지만 K방역에 따른 위기가 오히려 더 크지 않으냐,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K방역이 킬방역이 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수시로라면 너무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최근에 들어서서 22명이나 자살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거든요. 그것도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주, 저쪽에 전라남도, 천안, 서울, 뭐 전국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장사를 해도 먹고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요, K방역이 킬방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지금 집합금지 업종이 엄청나게 많지요. 뭐 유흥주점, 유흥자가 붙은 것은 다 집합금지예요. 거기다가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 게임장, 감성 주점, 헌팅 포차 할 것 없이 아예 장사를 못합니다. 매출이 제로입니다. 제로. 석 달째 제로예요. 석 달째. 뭐 그전에는 장사가 잘 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전에도 9시 규제, 10시 규제, 12시 규제 하는 바람에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충격이 없을까요? 유흥이라는 게 말입니다. 인간이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 산업이거든요. 게다가 이 경제 규모도 커요. 지하경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뭐 유흥산업의 지하경제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클럽 굉장히 규모 크죠. 나이트 규모 큽니다. 콜라텍 규모도 크지요. 무도장 규모 큽니다. 홀덤펍이나 홀덤 게임장도 보통 호프나 선술집보다는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크다는 것은 매출도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매출이 크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지도 못하고 돈도 못 쓴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어진다. 석 달 동안 이어졌다. 여기에다가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19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빠졌다. 이러면 여러분 매출액은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유흥업소가 매출액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생태계 있죠. 생태계. 그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그죠? 유흥업소에 일하는 종업원도, 유흥업소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도 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돼요. 다 어렵다는 이야기. 지금 노래방이나 식당이나 카페나 체육시설, 영화관, PC방 여기도 마찬가지 인원 제한이나 시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도 물론 충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에 대한 충격, 콜라텍에 대한 충격, 무도장에 대한 충격 훨씬 충격의 도는 큽니다. 저는 이렇게 충격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되고요.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클럽을 운영하던 사람들, 또 단란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들 원상 복구할 돈이 없어서 실제로 야반 도주를 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진짜 심각하죠. 여기에다가 식당, 카페 진짜 전국에 많잖아요. PC방, 영화관 진짜 많습니다. 학원. 여기도 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때문에 매출액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만큼 줄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K방역은 킬방역이라고 하는데 K방역의 킬방역은 이게 바닥경제의 폭망이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닥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말입니다. 소비가 무너진다는 뜻이 돼요. 소비가 무너진다는 뜻이 됩니다. 소비가 무너진다는 뜻은요.
바닥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는 힘마저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바닥 경제에서는요 빚내서 버티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출 증가율이 3.5%밖에 안 되지만 숙박 음식업은 빚내서 대출 증가율이 18.6%고요. 도소매업은 24.2%입니다. 여기에 여가라는 단어가 붙은 곳은요 더 심각합니다. 31.2%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바닥 경제가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대출도 한계점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한계점에. 그만큼 지금 바닥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보세요. 831조 8천억 원이 1분기입니다. 18.8%씩 계속 늘어나요. 결국 빚내서 빚을 갚는 것도 빚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빚내서 경영을 하는 것도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계에 도달했다. 결국 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는요. 결국 이 자영업의 폭망, 소상공인의 폭망, 영세기업의 폭망은 민간 소비를 굉장히 둔화시킬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K방역이 이대로 계속 가면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것처럼 소비 둔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요. 5월의 전망치가 하반기에 4.0%로 소비가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8월의 전망치는 3.3%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정부는 어떻게 하든 소비 쿠폰을 뿌려서 민간 소비를 늘리려고 하지만 결국 소비 쿠폰을 뿌리면 여러분 좋아지는 것은요. 플랫폼 기업만 좋아져요. 배달의 민족만 좋아진다니까요. 쿠팡 이츠만 좋아져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곰이 제주만 넘고 말아요. 제주는 곰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돈은 누가 챙겨요? 돈은 플랫폼 기업이 챙기는 겁니다. 결국 자영업자는 엄청나게 배달을 한다고 해도 배달해서 남는 게 없어요. 결국 플랫폼 기업만 좋아지거든요. 진짜로 도와주려고 그러면요. 가서 자영업자 집에 가서 이게 판매가 돼야 됩니다. 많이 판매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저는 민간 소비가 더 망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은보 금융감독 원장이 이야기했던 퍼펙트 스톰은요. 단순하게 가계부채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더 큰 문제는요. K방역에 의한 킬방역. 그래서 바닥 경제가 붕괴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그만큼 힘들게 되는 상황. 여기에 소비가 줄어들면서 결국 우리 경제는 굉장히 악화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게다가 물가까지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물가까지. 이런 총체적인 위기가 지금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은 아닌가 저는 진짜 위험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저는 오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계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보다는요. 바닥 경제의 붕괴에 대한 위험. 이것은 K방역에 의해서 바닥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 위험이 훨씬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수장들의 회색 곧불손이 갯벌에 대한 이야기니 퍼펙트 스톰에 대한 이야기니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한 위기 중에 하나지만 위기 요인에 대한 진단이 가계부채만이 아니다. 저는 K방역이 더 위협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지금 문제는요. 킬방역이 되고 있다는 것. 많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소비가 망가졌다는 이야기고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어떤 그 기운은요, 점점 커지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